자, 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소방시설법 정리를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목적에 가보면 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소방시설 등에 대한 내용, 또 소방용품에 관한 내용. 그래서 소방공무원에 관한 법이 기본법이다 라고 했었고요. 시설법은 이 소방시설 등을 어떻게 설치를 할 거고 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며, 그리고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 걔가 소방용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또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만 결국은 마지막에 갔을 때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목적이 들어가 있죠. 근데 목적은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되고, 제가 항상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어의 정의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모든 법 공통적으로. 그래서 소방시설이라고 하면은 우리 5가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소, 경, 피, 활, 용. 소화, 경보, 피난구조, 소화활동, 소화용수.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얘네들. 5가지. 아니, 제가 소방하는 사람인데 소방시설의 종류 5가지를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당연히 소화설비 종류, 경보설비 종류, 피난구조설비 종류, 소화용수설비 종류, 소화활동설비 종류, 이런 것들이 또 세부적인 게 있죠. 근데 우리 이거 구분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뭐가 소화설비고 뭐가 경보설비고. 그래서 제가 본 강의 때 항상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진을 보면서 내가 이 소화설비의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생겼구나, 옥내소화전이 이렇게 생겼구나, 유도등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만 내가 실무에 나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그 세부적인 것들을 실무에 나가서 배우는 거고 볼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많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본강의 때. 여기서는 이제 본강의가 아니다 보니까 사진을 보여드릴 시간이나 이런 게 없어서, 왜냐면 이 강의의 목적이 이제 특강이고 최대한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자료로 제가 요 정도 보십시오, 요 정도 보면 60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자, 그리고 소방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을 당연히 포함을 하고 비상구, 뭐 소방 관련 시설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요런 애들, 방화문이나 자동방화 셔터, 그죠? 방화문의 종류에는 뭐 60분 플러스 60분, 뭐 30분 이런 애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기본법에서 소방대상물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건축물, 차량, 선박, 인공구조물, 맞습니까?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소방대상물에 얘를 설치하면 걔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요. 특정 소방대상물. 아셨죠? 그래서 요거 대통령령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엄청 많죠. 소방용품,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또 정하고 있습니다. 성능위주 설계, 이거 뒤에서 외울 것도 있죠. 성능위주 설계는 뒤에서 본문으로 보시면 되고, 무창층도 시험제 잘 나오죠. 이거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 면적의 몇 분의 몇? 30분의 1. 그만큼 뭐가 없다? 개구부가 없다. 개구부가 없는 층이다. 그죠? 이게 지하층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절대 안 된다.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공통은 뭐냐면 두 개 다 환기가 잘 안 되는 층이죠. 그래서 지하층, 무창층이 위험한 층으로 같이 두 개가 묶여 다녀요. 개구부가 없는 층이니까, 모자란 층이니까. 자, 근데 모든 개구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개구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개구부가 다 뭐가 가능한 개구부? 피난 가능한 개구부의 면적이 30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그 피난 가능한 개구부 기준이 여기 나와 있죠. 그 개구부는 안쪽에 지름이 몇 cm 이상? 50cm 이상인 원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개구부가 너무 높으면 안 된다. 1.2m 이내여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이제 피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m가 넘어버리면, 1.2m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요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게 뛰어넘기가, 성인은 상관이 없는데 애기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또는 노유자분들, 그러니까 노약자나, 그죠? 애기들, 또 이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이게 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나 차량 진입하는 빈터를 향해야 된대요. 막 다른 곳 아니고요.
창살 장애물 없어야 되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어렵게가 아니고 쉽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피난층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우린 피난층이라고 한다. 피난층은 무조건 1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층은 무조건 피난층이다. 이런 말 다 틀린 말이에요. 1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난층은. 요즘 건물이 워낙 이상하게 지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막 2층이 1층이기도 하고요. 지하 1층이 1층이기도 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소방시설의 종류가 있다 그랬죠? 5가지.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다음 중 소화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경보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소화활동설비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본문의 설비들을 보고 얘가 소화설비인지 또는 경보설비인지 이거를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소화설비는 불을 끄는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소화기구가 있고 자동소화장치, 옥내, 옥외소화전, SP 등 물분무 등이 있는데 소화기구 종류에는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거 소화기, 그죠? 간이소화용구 그리고 자동확산 소화기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소관자, 소관자 이런 애들이 소화기구고요. 자동소화장치 종류에는 주상캐가 분고 순서가 조금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들어가 있지만 일단 종류가 이런 애들이 소화설비구나. 그리고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호스를 포함한답니다. SP 등 정말 많이 보죠. SP, 스프링클러. 제가 보통 SP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간이 SP와 조기 SP 들어가 있습니다. 조기 진압 SP, 간이 SP. 물분무 등 요게 이제 9가지가 들어가요. 물미포이, 할할, 분광고. 물분무, 미분무,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게나물 및 불활성 기체, 분말, 강화액, 고체 여러조 해가지고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다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얘네들이 다 소화설비다. 근데 지금 가보면 대부분 다 소화자가 들어가 있고요. 다 지금 소화자가 들어가 있고 소화자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스프링클러 설비가 불을 끄는 설비다라는 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불을 직접 끄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게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들이 있겠죠. 걔가 뭐예요? 경보 설비입니다. 삐요삐요 울려주는 거죠.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 비상 경보 설비. 자, 일단 뭐 얘네들은 경보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가능할 거고요. 시각 경보기, 누정 경보기, 가스 누설 이런 것들은 경보자가 들어가 있어서 쉽게 알려주는 설비구나 불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방송. 이건 방송으로 알려주는 설비예요. 화재 발생 사실을. 자, 요게 경보 설비의 가장 중요한 설비죠. 자, 소화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스프링클러. 경보 설비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이 탐지 설비라는 것도 경보 설비, 속보, 요거 119에 속보해주는 설비거든요. 그리고 통합 감시 시설, 요게 지하구에 설치하는 자탐 같은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설비다. 그리고 요게 최근에 전통시장에 화재 알림 설비를 우리가 설치하고자 화재 알림 설비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다 경보 설비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아셨습니까? 그래서 경보 설비 종류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기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죠? 기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험 문제가 소화설비에서 소화설비가 진짜 중요한 거고 전기 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가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경보설비에서 나옵니다. 즉 소화설비는 기계시설이고요. 경보설비는 전기시설이에요. 전기시설. 그래서 전기구조, 기계구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법규에선 이걸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경보설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피난구조설비, 요거는 피난하기 위해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피난기구, 그리고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요건 많이 보죠. 유도등은. 그리고 비상조명등이나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있는데 피난기구의 종류에 사조환, 사다리, 구조대, 왕강기, 간이 왕강기. 그 밖에 기준에서 정하는 공기안전매트, 피난교, 트랩 이런 것들이 피난기구에 들어가고요. 인명구조기구 종류 4가지가 있습니다. 공기호흡기, 인공수생기, 방열, 방화.
방화복에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다 포함을 한답니다. 자, 유도 등 종류의 이런 애들이 있더라. 피난 유도선, 피난구 유도 등, 유도 표지, 통로 유도 등, 객석 유도 등이라고 해서 선등표 이런 애들이 있고요. 비상조명 등과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라는 게 있다. 요거 다 피난구조설비입니다. 휴대용 비상조명 등 뭔지 모르시겠으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보면은 약간 랜턴 같은 게 벽에 달려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다 휴대용 비상조명 등입니다. 그래서 피난을 위해 사용하는 등들 이 안에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피난구조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피난기구, 사조환 그죠?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얘가 피난구조설비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돼요. 얘네들이. 얘도 피난구조설비고 얘도 피난구조설비고 얘도 피난구조설비다. 자, 위에 있는 두 개는 기계 쪽에서 배우고 아래에 있는 두 개는 전기 쪽에서 배웁니다. 아셨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화용수설비. 자, 요거는 여기 갔을 때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설비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 소화수조나 저수조 요런 게 이제 기계 쪽 하시는 분들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소화용수설비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얘를 소화설비 쪽에 오답으로 많이 넣어놔요. 왜냐면 소화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때 직접적으로 누가 쓰는 거냐면 이게 이제 소방대들이 쓰는 거예요. 소방 공무원들이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 콘센트, 연결 살수, 재연, 그죠? 연결 송수관 맞습니까? 그래서 재연, 연송, 연살, 연방, 비콘, 무통 요런 애들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얘가 구분하는 거에서. 아셨죠? 그래서 꼭 암기를 해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 중에서 이제 전기가 두 개 있죠. 무선통신이랑 비콘. 요게 전기예요. 얘네들이 전기. 나머지는 다 기계. 됐습니까? 네. 자,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나와요. 야, 이게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3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30개가 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정도 나오는데 좀 많죠? 네. 이제 나오는 것만 제가 조금 이제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건 제가 아까 소방시설이 설치가 된 소방대상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의 가장 첫 번째가 공동주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중에 아파트 등, 아파트 등에 대한 정의는 꼭 알고 계십시오. 주택 중에 5층 이상의 주택을 얘기한대요. 아파트 등. 그럼 이 안에 아파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법에 가보면 아파트 등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아파트 등이 얘를 얘기한다라는 거 하나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밑에 이제 근생 용도가 나옵니다. 근생. 특정 소방대상물 중에 근생이라는 게 나오는데 근린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들이 뭐냐면 제가 이제 마실을 가요. 여러분들 앞에 네, 우리 딸내미들 손잡고 그 마실을 갑니다. 앞에. 그러면 건물에 갔을 때 꼭 하나씩 있는 것들. 큰 상가에 꼭 하나씩 있는 것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휴게 음식점. 이게 뭐야? 이게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근데 편의점이 요즘 엄청 많아요. 저희 집 앞에도 메이커별로 4개가 있습니다. 4개. 이마트24 있고 세븐일레븐 있고 막 GS, CU 뭐 엄청 많아요. 또 얘기 안 한 거 없죠? 4개. 4개 정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휴게 음식점 많잖아요. 그죠? 체거점. 야, 빵집 엄청 많잖아요. 일반 음식점은 이 차이가 뭐냐면 얘는 안에서 술을 못 먹고 얘는 안에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식당 이런데 기원은 요즘은 거의 없죠. 바둑 두는 곳인데 노래방. 네. 노래방 많죠? 요즘은 노래방이 있는데 대부분 코인 노래방을 많이 가더라고요. 어린 친구들은. 그래서 전 친구들 만나면 노래방 가끔 가거든요. 가가지고 그냥 2만원, 3만원 내고 그냥 1시간 이렇게 놀다 오고 그러는데 노래방도 있고 이용원, 미용원, 요거 머리 깎는 곳이죠. 그죠? 이발소, 미용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그만 병원들, 요거 다 있잖아요. 건물에 가보면 하나씩 다 있잖아요. 뭐 치과 의원, 이게 치과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다 의원들이에요. 의원들, 치과 의원, 또 이제 뭐 내과 의원, 막 이런 식으로 소아과 의원, 그죠? 의원, 치과 의원, 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뭐 산후조리원,
사진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하나씩 있을 법한 시설들. 자, 얘네들은 면적 없이 무조건 근생인 애들. 면적 없이 무조건 근생인 애들. 아셨죠? 그래서 무슨 원. 일단 간단하게 보면 특히 의원 있죠. 의원들. 뭐 미용원, 이용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 없는 것들은 저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됐죠? 그리고 또 요거 보십시오. 요거 단란주점. 150 미만일 때 단란주점은 근생이래요. 이게 150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위락시설입니다. 노는 시설로 바뀌어요. 뭐 공연장, 종교집회장 읽어보시고, 자, 학원 500제곱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로 빠진대요. 이게 바닥 면적 500제곱 미만일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500 이상이면, 학원이 500 이상이면 뭘로 바뀌냐면 교육연구시설로 바뀌어요. 좀 면적이 큰 시설들은 이렇게 구분을 따로 하고요. 자, 자동차 학원이나 무도 학원은 제외래요. 학원 안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이 자동차 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무도 학원은 위락 시설로 따로 빼요. 아셨죠? 이런 게 있답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도 이제 바닥 면적에 따라 지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나와 있고 1000제곱일 때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근생 말고요. 문화나 집회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집회시설은 300짜리와 1000짜리가 있는데, 얘는 300 이상일 때 이제 문화집회시설. 이게 만일 미만이면 근생으로 가요. 근생으로 가고요. 뭐 1000 이상일 때 뭐 읽어보시고, 1000 이상일 때 읽어보시고, 이게 왜냐면 관람장의 바닥 면적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잘 안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꼭 보실 거, 요거 꼭 보십시오. 요거는. 요거 하나 보십시오. 문화집회시설에 뭐가 들어간다? 동식물원이 들어간다. 왜냐면 이따가 동식물 관련 시설이 나오거든요. 동식물 시설이 아니다, 이거는. 왜냐면 동식물 시설로 시험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왜냐면 이건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게, 동물 식물도 많지만 누가 더 많아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관람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종교시설. 뭐 종교집회장 300 들어가 있고, 요 정도 보십시오. 봉안당, 낙골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종교집회장 안에 있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종교집회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교회, 또는 이제 성당, 사찰, 요런 데. 안에 낙골당 같이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한대요? 종교시설로 구분을 한대요. 왜냐면 이게 단독 봉안당, 그러니까 낙골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봉안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봉안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봉안당 있죠, 봉안당. 얘가 하나만 그냥 딱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얘는 묘지시설로 빠지거든요. 뒤에 가보면 묘지 관련 시설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판매. 요것도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판매시설이라는 곳이 있는데, 슈퍼마켓이나 PC방, 좀 넓은 곳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만이면 다 근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 보십시오. 요거 시장이 이 안에 들어간대요. 도매, 소매, 전통시장. 요즘 전통시장 많이 가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운수시설은 터철공항. 요거는 종류 잘 알고 계십시오. 터철공항. 그래서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이런 애들.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옮기는 시설. 근데 공항의 항공 관제탑도 같이 운수시설 안에 들어간대요. 네. 요거 잘 나오니까 운수시설은 종류 잘 보시고요. 요거 보기로 잘 나오니까. 의료시설. 네, 아프면 가는 곳인데 좀 큰 병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의료시설도 종류 잘 보십시오. 병원, 격리병원, 그리고 정신의료, 장애인 의료가 있답니다. 요거 종류 잘 보십시오. 병원에는 이런 애들이 있대요. 격리병원에는 전염병원, 마약진료소가 있답니다. 의원은 근생이에요. 치과의원은 근생입니다. 아셨죠? 조그만 병원들은 근생, 큰 병원들은 의료시설. 오케이. 자,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 대표적인 곳이 교육연구시설 중에 학교. 근데 초등학교 가보면 병설유치원 있는 경우 있죠. 병설유치원. 자, 병설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래요. 왜냐면 얘는 뒤에서 노유자시설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노유자시설로 분류를 하고요. 뭐 여기 갔을 때 읽어보십시오. 그죠? 뭐 합숙소도 포함이 되고 체육관,
직업훈련소, 뭐 연구소, 도서관 이런 게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학원 잘 보시라 그랬죠. 학원은 교육연구시설이에요. 500이 넘으면. 근데 무슨 학원은 제외? 자동차 학원이나 무도 학원은 제외.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정비학원, 자동차 관련 학원들은요. 뒤에 가보면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에 포함을 시키고요. 무도 학원은 위락시설이라는 곳에 포함을 시킵니다. 됐죠? 양이 많습니다. 자, 밑에 노유자 시설 다음 페이지 가보면 자, 노유자 시설 같은 경우는요. 어르신들 또는 이제 아기들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노동하는 장정숙이다. 제가 예전에 암기를 할 때 이렇게 하셔라. 이거 종류만 알고 계셔라. 누구 관련 시설인지 노인 관련 시설, 아동 관련 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시설들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세부 관련 시설을 다 외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인, 누가 노유자인지, 노인, 아동, 장애인, 정신, 노숙인, 뭐 결핵 환자는 한센병도 들어가 있지만 자, 그리고 수련시설 들어가 보면 요 정도 보시면 수련시설 안에는 유소스텔이 있다. 요거 숙박시설로 오해 많이 하니까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수련시설입니다. 됐죠? 자, 운동하는 시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읽어보시고요. 운동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많이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까. 네. 저런 데가 운동시설이라 그냥 읽어보십시오. 자, 업무시설 일하는 곳이겠죠. 자, 이 중에 기출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걸 내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아셨죠?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찰서, 소방서 다 업무시설이래요. 경찰서, 소방서. 자, 그리고 숙박시설에 가보면 500제곱 이상인 고시원. 네. 일반형, 생활형, 숙발이 뭐예요? 숙박. 그죠? 오타입니다, 이런 건.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위락시설. 여기는 단란주점 150. 네, 이런 거 잘 보시고, 요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요 무도학원. 무도학원. 요게 위락시설이래요. 위락시설. 자, 묘지 관련 시설 들어가 있습니다.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단독으로 들어가는 거 아까 묘지 관련 시설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어린이회관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관광휴게시설이래요. 어린이회관, 관광휴게시설. 이거 노유자 시설로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름에 뭐가 들어가다 보니까 어린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시설들이 이런 게 있어요. 항공기 관련 시설도 있고 막 동식물 관련 시설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기타 등등해서 항공기 관련 시설에 가보면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항공기와 자동차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항공기 있죠. 항공기를 넣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항공기 경납고 이런 것만 살짝 써주시죠. 항공기 경납고 그리고 주차장 이런 거 많이 들어가고 주차장 자동차 관련 시설이니까요. 아셨죠? 그리고 뭐 세차장 이런 거 이 안에 들어가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자동차 관련 학원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됐습니까? 그리고 동식물 관련 시설에 가보면 이것도 이제 특정 소방 제가 시험지 잘 안 나오니까 뺀 거예요. 동식물 관련 시설 같은 경우는 동물이나 식물에 관련된 시설들이 이 안에 다 들어오는데 아까 뭐는 제외다? 동식물원은 제외. 왜냐하면 동식물원은 어디에 들어간다? 문화집회에 들어간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자, 지하가와 지하구 요거 구분을 하셔라. 지하가는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상점이 밀집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하상가 그죠? 터널, 지하상가 요즘 많잖아요. 쇼핑의 메카니미가 너무 살 게 많잖아. 막 지나다니다 보면 막 이것저것 많이 팔고 있잖아요. 막 옷도 팔고요. 막 액세서리도 팔고 볼 게 진짜 많잖아요. 지하상가. 여기도 소방시설 설치해야겠죠. 당연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터널. 그러니까 지하가의 종류는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지하구. 요거는 내가 지하에 별도의 공간을 설치를 하는데 그 안에다가 뭐를 넣어놓는 거냐면 전력통신선, 전력선이나 통신선 또는 가스 냉난방용 배관을 아래다가 깔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게 지저분하니까요. 요즘은 다.
그래서 이 전력통신사업용으로 쓰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길이 기준이나 폭 기준 이런 게 없는데 이 냉난방용 배관을 집합 수용하는 지하구에는 얘가 있다 그랬죠. 1825. 폭이 1.8. 여기가 1.8. 1825예요. 이 길이가 5. 근데 50이에요. 50. 이런 기준이 있더라. 그죠? 그리고 비고. 비고는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별개로 보는 것보단 볼 거면 요거 기출에 가보면 가끔 요게 나오는데 요거 둘 이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건물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특정 소방 대상물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얘가 뭔가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를 하나로 봐야 돼요. 두 개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로 봐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통로를 통해서 뭐가 옮겨 붙을 수 있다?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게 뭐로 연결됐을 때냐? 지하구,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또는 여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 자동 방화 셔터나 60분 플러스 방화문이 설치가 안 돼 있대요. 얘가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나마 화재가 넘어가는 걸, 화염이 넘어가는 걸 막아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컨베이어나 플랜트 설비 배관으로 연결이 뭔가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두 개가 또는 내화 구조가 아닌 연결 통로래요. 그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근데 기출에 가보면 가끔 요게 나와요. 요거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얘가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인데 이게 내화 구조로 된 연결 통로인데 벽이 없으면 6m 이하일 땐 하나로 보고 벽이 있으면 10m 이하일 때 하나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m, 10m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요거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소방용품의 종류. 그러니까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애들. 맞습니까? 또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애들.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애들이 있는데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애들은 뭐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소화전, 관창, 호스, 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밸브, 가스관 선택밸브. 근데 맨날 요거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외를 포함으로 해가지고 맞습니까? 이거 잘 나와요. 요거. 그래서 요거 소화설비 구성품은 뭐 한번 보십시오.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가 있고 뭐 전관, 호, 해. 근데 요 해가 SP헤드만 해당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기동, 유수, 가스. 기동, 유수, 가스. 이렇게 그냥 핵심 단어만 여러분들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보설비는 누전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누가, 발수, 중감, 근데 음향장치는 해당만 들어간답니다. 누가, 발수, 중감, 맨날 요거 나오니까 요거 포인트로 잘 보셔도 되고요. 피난구조 설비가 보면 사조환 들어가 있고 그죠? 호흡기나 유도등들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 등 요런 애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도선이나 유도표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도 포인트로 살짝 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소방용품이 아니다. 소화약제나 방염제 뭐 이런 애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용품이 아까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부품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담 만들잖아요. 건담 좋아하거든요. 저도 이제 건담을 만들기 위해서 그 파츠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파츠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해서 큰 거 하나를 만들잖아요. 옥내 소화전을 조립하려면 얘네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화전, 관창, 호스 이런 애들을 조립해서 소화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품들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 이름이 소방용품이에요. 근데 이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뒤에 또 나와요. 형식 승인 내용에서. 아셨죠? 그래서 이 정도 일단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이 정도 정리하시고 뒤에 이제 건축 허가 등의 동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건축 허가 등의 동의부터 해서 별표 시행령 별표 4 여기는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쪽집게처럼 찝어 드릴게요. 요거 외우십시오. 요거 외우십시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또 시설법을 이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아셨습니까? 네.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 특강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복주머니라고 한 건 여러분들한테 합격에 복을 드리고자 제가 그렇게 지은 거니까 요것만 듣고도 합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자 만든 거고. 됐나요? 네.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특강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